네, 이번에는 이미지의 영상의 색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터 더블 클릭 Sunburst Trees 열어서 스크러빙 해볼게요. 자, 숲을 촬영한 건데요. 몇 시에 촬영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체 이미지에 초록색과 여기 파란색 레이들이 보이죠.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사용했던 루미트리를 사용해서 LUM, 자, 루미트리 컬러 적용할게요.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기본 설정을 열어서 여기 화이트 밸런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그 사진에서 실제로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그 부분이 컴퓨터가 흰색으로 인식되었을 때 나머지를 그것 기준으로 맞춰주는 건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완전한 흰색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손대지 않고 화이트 밸런스 아래쪽에 있는 템프추어 그리고 틴트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템프추어는 온도인데요. 온도. 특히나 색 온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양광, 한낮의 태양광이 색 온도가 5500 정도 됩니다. 5500K, 5500. 5500이 그래서 가장 정확한 흰색을 표현할 수 있는 색 온도고요. 다른 색 온도로는 해가 질 때 3000K 정도가 됩니다. 3000에서 3500K. 해가 질 때는 노을이 들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의 옷도 누르스름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 온도로는 형광등이 있겠습니다. 형광등이나 텅스텐, 그 다음에 그 푸른 빛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흰색에 약간 초록색과 푸른색이 맴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니터도 색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5500K가 약간 흐려 보이지만 정말 정확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색 온도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500보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붉은색 계열이 짙어집니다. 5500보다 숫자가 커질수록 초록색과 푸른색 계열이 커집니다. 자, 그 기능들을 여기 루미트리 컬러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속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에 3개 항목이 있죠.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 그 다음에 템프추어, 틴트 3개가 있는데요. 먼저 템프추어에서 값을 올려 볼게요. 자, 전체 이미지가 따뜻한 분위기의 색으로 바뀌었죠. 반대로 내려보면 차가운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지금 루미트리 컬러에 있는 이 템프추어는 아까 말한 그 5500K, 그 다음에 7000에서 9000K, 그리고 3000K 이런 그 색 온도와는 같은 알고리즘은 사용하겠지만 숫자는 반대입니다. 그냥 일반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이 0이었는데 0도가 아니고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기본인데 기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기본에서 왼쪽으로 가면 차가운 느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따뜻하게 보정을 해 줄게요. 자, 그런데 그 색 보정에서는 항상 과한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작업자가 오랫동안 자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그 색에 취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잊어먹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작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고 바람을 잠깐 쐬고 다시 오거나
그러니까 집중했던 것을 살짝 집중을 풀어줄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고 또 쉬었다가 다시 보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 값을 줬는데요. 땅의 색깔이 살아 있으면서 이게 0일 때는 땅 색깔마저 초록색에 너무 많이 파묻혀 있었는데요. 땅 색깔을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원래 나무들의 초록색도 함께 살아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한 65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틴트는 그 색조라는 의미인데요. 한쪽 축은 마젠타, 또 반대쪽 축은 그린. 마젠타는 약간 빨간색이 아니고 자줏빛에 가깝죠. 자줏빛과 초록색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값을 입력해 볼게요.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 초록색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마젠타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전체에서 이렇게 값을 심하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에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먼저 슬라이드를 왼쪽 오른쪽 움직여 봅니다. 자, 약간 오른쪽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과하죠. 그래서 여기는 값을 조금만 줘 볼게요. 자, 0일 때 이랬는데요. 자, 10일 때 이미지의 곳곳에 약간 그 따뜻함이 배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20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15 정도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화이트 밸런서의 세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이트 밸런서는 여기 순수한 흰색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템퍼처를 올려서 따뜻한 분위기, 그 다음에 틴트를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젠타 분위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으로 가서 숫자 0을 눌러서 플레이 해볼게요. 네, 좋아진 것 같고요. 필터를 끄고 플레이 해볼게요. 네, 숲이 꼭 초록색이라서 꼭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자, 네, 이렇게 색 보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전에 해봤던 마스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가리다 라는 뜻이죠. 우리도 얼굴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죠.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마스크. 자, 마스크로 어디를 가리면 가려서 안 보이게 되면 뭔가 그 다른 대상이 또 있어야 그게 표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솔리드 하나 해볼게요. 솔리드. 자, 컬러는 뭐 자신이 원하는 컬러. 저는 기본 컬러로 해볼게요. 자, 현재 솔리드 레이어가 영상의 위쪽에 하나 생겼는데요.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펜 툴을 사용할 때 레이어를 선택하고 펜 툴이나 도형 그리기를 사용하면 바로 그 부분이 마스크로 되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그레이죠. 그죠? 선택을 하면은 하얗게 되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로 펜 툴을 사용하면 새로운 쉐입 레이어가 생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딥 시안 솔리드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그 부분만 보이게 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한 네모를 가지고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포토샵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자, 현재 작업 영역은 여기까지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실제 동영상이 있죠. 실제 영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레이어 위치가 두 개가 다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크는 보호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에 네모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눌러서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생기는데요. 컴퓨터는 흰색은 있다, 검정색은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레이어 마스크에 흰색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요소를 다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검정색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봤다시피 애프터 이펙트와 포토샵이 반대네요. 자, 여기서는 내가 마스크를 그리면 여기는 그림 부분이 남아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그림 부분만 없어지죠. 자, 이건 애프터 이펙트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검정색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내가 그리는 부분을 흰색으로 거꾸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I를 눌러서 반전해 보면 현재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기본을 검정색, 사용자 그리는 것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 포토샵에서는 반대로 기본을 흰색, 사용자 그리는 것을 검정색으로 해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회색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회색은 그라데이션을 넣어보면 알겠죠?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넣어서 흰색부터 검정색까지를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지금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은 없다, 흰색은 있다, 회색은 반점이 있다죠. 딱 그렇게 나왔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색을 채워놔서 그런데요. 그라데이션을 채우게 되면 그라데이션을 채우게 되면 역시 여기서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그 트랜지션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 전환 효과거든요. 프리미어에 보면은 화면 전환 효과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 작게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좀 만들게요. 지금 저런 네모가 움직이면 참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 누르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다시 메인 툴바에서 선택을 누르고 여기 패스를 점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핸들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핸들들이 나오죠. 이 핸들들을 잡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조정된 크기를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에 마스크 패스. 지금 이 덩어리가 마스크 패스입니다. 마스크 패스에
스톱워치를 눌러주면 이제 시간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파란색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바깥에 있다가 길이도 이렇게 맞춰 놓고요. 자, 여기 있던 애가 2초가 지나면 더블 클릭. 자, 2초가 지나면 오른쪽 끝까지 가게 할게요. 자, 그러면 2초에도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 키프레임 있죠? 여기도 키프레임 있죠? 자, 스크러빙 해보면 이렇게 얘가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마스크를 끄게 되면 솔리드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마스크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마스크 영역이 흰색으로 처리되고 마스크가 아닌 부분이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새로운 마스크를 하나 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역시 솔리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색으로 해야 차이가 나겠죠.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눈이 좀 아프네요. 자, 이런 걸 집어넣는데 얘는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역시 마스크 그리기. 자, 이렇게 하면은 그려지죠. 얘는 마스크죠. 마스크에서 마스크 패스에 키를 주고요. 더블 클릭. 자, 지금 더블 클릭 했는데 뭐가 안 돼요. 그죠? 아까랑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 모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핸들이 나옵니다. 선택 모드에서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컨트롤 T 한 것처럼 트랜스폼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 보정이 끝났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만든 트랜지션, 전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환은 장면과 장면을 전환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전환이라고 하고요.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뉴 솔리드. 자, 컬러는 여기에 좀 어울리는 컬러가 좋겠네요. 그죠? 약간 자연과 관련된 컬러. 너무 강하지 않게 해볼게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완전히 덮어 씌워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크는 가리다 라는 뜻이죠. 보호하다, 가리다.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를 가려서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흰색은 있다라는 뜻이고요. 검정색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에 흰색이 들어가면 있다.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이 들어가면 투명해서 안 보이게 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애프터 이펙터처럼 그 이미지가 있고요. 그거 위에 솔리드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솔리드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적용을 할게요. 현재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자가 만들게 되면 흰색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원래 레이어의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여기에 검정색을 채우면 검정색을 이렇게 해서 채우면 검정색은 없다라고 인식한다 그랬죠. 원래 레이어는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레이어 마스크의 검정색 부분은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흰색부터 검정색까지를 골고루 채우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의 검정색은 여전히 투명하고요. 레이어 마스크의 흰색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중간의 그라데이션은 그 농도만큼 반투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레이어 마스크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를 그리게 되면 그 그리는 부분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정반대죠. 원리는 똑같지만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컬러와 사용자가 그리는 컬러를 반대로 해주기 때문에 증상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드로잉 툴을 이용하는데요. 현재 레이어가 선택된 것을 봐야 됩니다. 선택되어 있을 때는 드로잉을 하게 되면 그 레이어에 마스크로 드로잉한 게 형성이 되고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드로잉이 생깁니다. 쉐입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가 아닌 콘텐츠에 렉탱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고 드로잉을 해야만 그 부분이 마스크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마스크를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요. 마스크의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시켜 보면 마스크 패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마스크 패스입니다. 마치 포토샵의 펜툴로 그린 것처럼 또는 포토샵의 도형 그리기로 그린 것처럼 내 꼭지점에 점들도 있고 똑같이 생겼죠. 마스크 패스에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현재의 점의 상태를 봅니다. 4개의 점이 속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네들을 셀렉트, 현재 상태에서 시간이 2초가 지났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택 모드에서 이 점들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핸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모양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핸들과 원래 있던 사각형의 모양이 똑같아서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를 취소하고 얘네들을 살짝 회전시켜 놔 볼게요. 미리 회전을 좀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밖에서. 그리고 ESC를 누르면 핸들이 빠져나가는데요. 자, 여기 점을 다시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이것의 지금 현재 있는 건 바로선 사각형이 아니죠. 기울어진 사각형이죠. 더블 클릭하면 핸들은 저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그래서 제일 외곽선을 물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핸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핸들. 자, 가운데 있는 거 앵커 포인트죠. 회전 중심축이죠. 이렇게 모서리에 놓으면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원래 가운데 있었고요. 한쪽 변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바깥쪽에서는 회전이 되고 앵커 포인트는 회전 중심축이 되는 거죠. 네, 포토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 전체가 무브가 됩니다. 그러면 스크러빙 해보면 바로 서 있던 상자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는데 조금 더 과하게 줘볼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다른 프레임에서 줬네요. 다시 여기서 딱 줘야 중간에 적용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면 중간에 회전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얘가 지나가는 동안에 살짝 작아졌다가 다시 가는데요. 그 부분은 그 애니메이션의 그 이지지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것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배경 이미지 위에 새로운 트랜지션을 만들 건데 그 트랜지션을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그냥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하거나 또는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핸들이 나오고 그 핸들로 이렇게 한쪽 변을 조정하거나 또는 기역자로 양쪽 변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점들을 훨씬 더 복잡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